브라이튼전 골을 넣었었는데 이때 전체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토트넘이 이때 좀 내려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토트넘이 이런 경기를 많이 해왔죠. 정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게 언제냐? 바로 직전 경기죠. 본머스전. 완전 다르죠. 네. 코너킥 왜 페리시가 계속 차냐? 손흥민이 스텔리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 안 차기 시작했죠. 경기장에서 봤을 때는 손흥민을 약간 밑에 쪽에서 슈팅 때리게 해요. 그 세컨 때려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의 슈팅 능력을 오히려 믿고 약간 뒤쪽에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처리해라. 네. 토트넘 이야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네. 우리 페노가 직관 갔을 때 이제 100호 골 이어서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 네. 경기는 굉장히 재밌었고 그동안 우리가 알던 토트넘이 아니었잖아요. 경기는 좀 어떻게 봤어요? 손흥민 선수의 골을 제하고 그 브라이튼전 때 아니 본머스 본머스전 때 그 브라이튼전도 마찬가지고 그 브라이튼전 이겼잖아요. 네. 같이 갔던 분들이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 경기를 어떻게 이겼지? 그리고 실제로 그 경기장에서 토트넘이 야유를 많이 받았어요. 네. 팬들한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허.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력이 좋지는 않다는 거죠. 네. 본머스전도 마찬가지죠. 본머스전도 어쨌든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게 역전을 당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해보면 경기력 자체가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골은 나오고 있는데 네. 매우 안 좋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찌됐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팀 전술, 손흥민을 좀 높게 배치하는 부분, 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진짜 신체적으로 좀 올라왔거나 아니면 100호 골에 대한 좀 부담을 털어냈거나 개인의 퍼포먼스. 개인의 퍼포먼스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손흥민의 이런 활약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은 거는 뭐 디폴트 값이니까 이번 시즌. 네. 손흥민 선수 어쨌든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고 네. 몸도 가벼워졌고 지금 잘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전술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경기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경기에 토트넘이 최근에 달라진 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일단 지난번에 이겼던 경기부터인데 여기서 골을 넣었죠,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전. 브라이튼전 골을 넣었었는데 이때 전체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체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토트넘이 이때 좀 내려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토트넘이 이런 경기를 많이 해왔죠. 네.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 다 내려보고 손흥민 선수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손흥민 선수가 어때요? 지금 손흥민 선수 개인 히트맵을 좀 열어줬는데 다른 경기들에 손흥민 선수 좀 위로 가 있죠. 네네. 지우고 해리케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우고 해리케인. 해리케인이 오히려 조금 더 내려와서 좀 자유롭게 플레이한 느낌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클롭세스키 한번 열어주죠. 클롭세스키도 좀 더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경기 때부터 전체로 내려오긴 했지만은 손흥민과 클롭세스키가 좀 더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됐던 경기였고 이거는 이제 스텔링 코치가 좀 더 달라진 모습을 조금씩 보여줬던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게 언제냐? 바로 직전 경기죠. 본머스전. 본머스 전체 팀 한번 보여주시죠. 대단했어. 네, 완전 다르죠. 네. 우리가 본머스와의 경기를 보면서 아니 토트넘이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했었는데 뭐 나중엔 교체를 통해서 포백까지 갔었는데 그쵸. 히트맵이 저런 히트맵이 별로 없어요 이번 시즌. 아까 직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데 오히려 본머스가 좀 주저앉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게 사실 그 전의 경기였는데 지금 본머스 경기는 완전히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네. 여기서 그러면 또 개인 히트맵 한번 볼까요? 손흥민 선수는 더 극적으로 변하죠. 네. 손흥민 선수가 보면 이 경기 전에 이 시즌 전체적인 손흥민 선수 히트맵을 보면 그냥 윙백의 히트맵이에요. 다 하프라인 아래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상당히 올라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클롭세스키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확실히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케인도 한번 보죠. 케인은 확실히 좀 더 밑에서 자기 플레이메이커에 집중하는. 네네. 그러니까 스텔리니 감독 땡이 최근 경기들을 놓고 보면 손흥민 개인도 끌어올려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끌어올렸는데 더 극적인 변화가 바로 직전 경기 지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 경기 막 그랬잖아. 지긴 했지만 저렇게 싸워도 돼? 막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난번 100번째 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했죠. 네. 내가 지금 뭐 나는 팀이 뛰라는데 다 뛰겠지만 골을 넣을 수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뛰게 된다면 정말 더 골을 잘 넣을 수도 있다. 네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어떤 극적인 변화들. 확실히 팀도 전체적으로 올라서고 있고 공격적으로 싸우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더 많이 올라가서 가고 있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더 최근에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든지 또 실제 골로 이어지는 건데 문제는 라인을 저렇게 올려버리니까 불안한 수비가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그 뭐
저 역습당하고 해가지고 골 실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사실 뭐 지난 경기는 산체스도 그랬고 라인을 올리니까 불안한 수비에 대한 여지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라인 올리다가 3골 줘가지고 지긴 했는데 네. 이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이 안정감이 있으면 라인을 끌어올려도 될 텐데 상호 형이 그런 얘기했잖아. 분명히 지금은 포백으로 한번 바꿔도 되고 라인을 끌어올려도 되는데 아마도 콘테는 혹은 스텔리니는 수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아하. 감독이 수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라인을 끌어올리니까 여실히 수비가 드러났습니다. 불안한 게 그냥 티가 나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고민이겠지만 그래도 스텔리니가 저렇게 해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스텔리니도 지난번 경기 끝나고 나서 네. 선수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비판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막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산체스나 포로? 그렇죠. 포로. 얘기를 했던 것 산체스 같은데 포로. 라인을 올렸을 때 결국 나타나는 문제점. 근데 뭐 판단해야죠. 네. 일단은 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스텔리니가 되게 살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 아까 이제 그 브라이튼전도 3-4-3이라고 표기가 돼 있잖아요. 네네. 사실상 3-5입니다. 클루셉스키를 중앙 미드필더로 쓰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경기장에서 딱 봤을 때 이거는 클루셉스키가 아예 중앙 미드필더다. 그리고 손흥민은 케인하고 투톱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히트맵도 보여주셨지만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조금 더 안쪽에서 특히나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 움직임이 나오니까 손흥민 득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공격수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 팀적으로는 이 선수가 어쨌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공격 했죠. 포인트를 실제로 만들어주고 있다. 네.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아까 히트맵 보면 페리치도 한번 눌러주실래요? 페리하고도 교통 경기를 좀 한 것 같아. 맞아요. 네, 페리 한번 눌러보죠. 페리가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는 게 별로 없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을 아예 가운데로 해서 양발을 통한 어떤 슈팅, 손흥민 케인과의 어떤 투톱 전술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페리치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좀 지양시키는 이런 것도 지난번 경기에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심지어 뭐 컵백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골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감독이 바뀌니까 두 선수의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심지어 100번째 골, 101번째 골을 둘 다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게 왜 이제 나오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이겼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페리치나 손흥민 둘 다 이제 유럽에서 인정받는 선수들이고 그럼요. 커리어도 네. 좋은 이 경험 많은 선수들이 한 시즌 내내 뭐 누가 패스를 안 하니 이기심이 많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덮치니 뭐니. 빨리 정리해줬어요. 이 두 선수가. 근데 이게 감독이 바로 바뀌니까 이런 호흡이 나온다. 네. 이거는 분명히 콘테 감독 시절에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게 드러나는 그렇습니다. 거죠. 두 경기 연속골이 다 그 페리시치가 어시하고 손흥민 그렇죠. 선수가 득점한 네. 거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 그렇지. 페리치가 페리치 잘하는 거 하고 손흥민 잘하는 거 하면 되니까. 그걸 30경기째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를 했지만 경기장에서 봤을 때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내가 그동안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다. 네.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경기장에서 봤을 때도 페리치가 오히려 올라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그때 손흥민에게 공간이 난다. 네. 이 개념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흥민이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페리치가 약간 더미 플레이를 하면서 손흥민이 안쪽에서 슈팅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나온다. 네.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왜 페리시치가 계속 차냐? 손흥민이 스텔리니 감독이 부임 아니면 안 차기 시작했죠? 경기장에서 봤을 때는 손흥민을 약간 밑에 쪽에서 슈팅 때리게 해요. 세컨으로 때려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의 슈팅 능력을 오히려 믿고 약간 뒤쪽에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처리해라. 네.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더 이게 약간 손흥민 선수의 그 슈팅력을 극대화 있는 거라고 좀 봐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또 남은 기간 시즌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요.